전기공사 기술자의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기공사 기술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전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, 그 앞서 말했듯이 이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스스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제대로 일을 하시는 분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놀랍게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도제식으로 이렇게 많이 배워요. 이 도제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때그때 물어보면서 배우는 거예요. 차단기를 달려고 했는데 어떤 차단기를 써요? 어디다 달아요? 어떻게 달아요? 그럴 때마다 사수가 와서 야 저거 갖다 껴. 아 이거 할 줄 몰라? 이거 드라이버로 이렇게 줄면 돼. 이런 식으로.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만 하려고 그러지 어떤 새로운 일 같은 거에 있어서 응용력 같은 게 굉장히 길러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설치는 어떻게 해요. 등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달았는데 나중에 거기에 등이 닿는데 등이 안 들어와. 그러면 등이 불량인가 보다 패널을 갖다가 껴. 근데 안 들어와. 그래서 뭐지 하고 전압을 재보니까 전압이 안 나와. 차단기는 올렸는데 왜 전기가 안 들어오지? 그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도제식으로 어깨 넘어서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그런 거에 있어서의 한계가 금방 와요. 사실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끼리 말로는 좀 돈이 되는 일이거든요. 고쳐주고 이런 거지.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의 한계를 겪다 보면 어떤 그런 코어적인 일 같은 것을 못하게 되니까 스스로가 금방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도제식으로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속편한 것 같지만은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미리 유리천장을 두는 것과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전기를 제대로 배우려면은 이론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기 추천하는데, 뭐 그런다면 당연히 애초에 학교를 전기공학을 선택하는 게 가장 나이스하지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전기 자격증, 전기 기능사를 취득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게 큰 도움이 되죠. 제가 이제 전기공학과에서 졸업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요. 저도 원래 전기공이 아니었어요. 근데 놀랍게도 이 전기 자격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과정과 그리고 전기공학과에서 배우는 그 커리큘럼이 크게 차이는 없더라. 그것이 중론입니다. 실제로 그래서 그 전기기사 같은 경우에도 4년제 전기공학과 나오는 애들이 많이 취득하는 이유가 서로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인 거고, 처음에는 어떤 그 이론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런 거라도 공부를 해두는 게 뭐냐면,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트러블 같은 이슈 같은 게 생기는 것에서 자기가 수리를 할 수 있느냐,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어떻게 요구를 하는 거, 고객이 이런 걸 요구를 하느냐 해서 응용력의 차이가 그 어떤 그 자신의 기본에 깔려있는 그 이론적인 베이스거든요.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때는 이런 것을 손쉽게 매뉴얼만 갖다 주면 매뉴얼 보면서, 전기 도면만 갖다 주면 보면서 바로바로 응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도 키울 수 있고, 그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전기 이론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 전기학과 교수님도 아니고 전기학 박사님도 아니고 그렇게 빠삭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 같은 거는 알아두면은 내가 이 기술자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실무에서도 어떤 이슈 같은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요. 그래서 이론 같은 것도 좀 소홀히는 하지 마라.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. 야, 이론하고 실무는 달라. 그냥 이론 그거는 그냥 자격증 딸기나 필요하지. 실무만 일자하는데 벤치만 잘 잡으면 되는데 저는 그냥 한 귀로 흘리시고 그 안에 별개로 내가 전기 이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해놓고 또 새로운 어떤 이슈가 나오면 그런 것도 좀 읽어보시면서 좀 공부를 해라. 이건 비단 우리 전기공사 기술자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업종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, 나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다,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.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그 음식점 성공하신 분도 난 남들과 다른 어떤 레시피를 개발하고자 남들보다 공부 열심히 했다. 부동산 같은 거 하시면 입지 공부를 했다. 다 재테크 공부,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는 말을 항상 하시는데, 우리 전기공사 기술자도 내가 내 밥벌이 할 만큼 이제 기술 익숙했으면 나는 책하고는 인연 없다고 듣지 마시고, 그래도 전기에 관련된 글귀 같은 거 한 개라도 더 읽어보고,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전기신문 이런 거 다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. 그런 기사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잘 모르겠으면 좀 찾아볼까 이러면서 스스로 나무 위키 같은 것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,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것이
내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고 그만큼 내 몸값을 올리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냥 막연하게 전기 이론 공부한답시고 그냥 그 전기에 관련된 책 서점 가서 아무거나 사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어차피 이 과정 공부하시면서 여기 뛰어나신 교수님들한테 전기 이론 같은 것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자격증 공부하면서 전기 이론 처음 접할 때 되게 어렵고 코골고 잤었어요 많이.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피곤해서.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듣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씩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항상 그 궁금한 거 있으면 교수님들한테 귀찮더라도 많이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해갖고 전기 이론적으로 많이 취득해서 그 실무적인 거랑 같이 해서 이제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이 기능사를 따고 나서 좀 욕심이 더 생긴다면 그보다 상위 자격증인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 쪽으로 도전을 해서 내가 전기안전관리자로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것도 좋다. 그렇게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앞서 제가 말했던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 수첩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. 예전에는 기능사를 취득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경력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 전기공사 업계에서 기술자를 이렇게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. 좀 이 허들을 낮춰달라. 그렇게 지속적으로 부탁을 해서 2018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전기 기능사를 취득하더라도 바로 그 양성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. 온라인으로 이렇게 20시간짜리 교육을 받고 나면은 누구나 전기공사 경력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취득하고 나면 자기가 본격적으로 전기공사 기술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9개월간 이 과정을 열심히 들으셔서 전기기능사를 꼭 취득하시기 바랍니다.